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장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 은행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금요일장에 가장 돋보였던 업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앞서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또 움직이면서 은행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냐,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네. 핵심 변수 뭐라고 보세요? 네, 말씀하셨던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은행주들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주에 은행주가 한 7.3% 전체로 상승했는데 이 코스피가 4.9%의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은행주들의 그런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났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부터 약간의 지금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정부의 규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인 펀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손실, 반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른 민감 업종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 시장 대비해서 상승세를 좀 크게 보였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그 전에 우선 정부 규제나 여러 가지 이 악재가 나왔던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선반영되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도 어떤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업종에 대한 주가에 좀 안 좋게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도 둔감하게 반영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때문에 우선 그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국채 금리나 여러 가지 상승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1.17까지 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런 그 바이든 정부의 부양 정책 계속 된다고 한다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 업종은 외국인들한테 710억에 순매수를 했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130억 정도의 순매수하면서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실적 지난주에는 지금 지난주까지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대부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좀 높게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DGB 금융주들 시작으로 이 지방은행들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금리의 오버슈팅 가능성도 조심히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글로벌적인 모멘텀은 이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은행 업종한테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방은행들까지 실적 발표를 마친다고 한다면은 이 은행 업종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PBR로 봤을 때도 0.38배로 시장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그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받는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순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은행 업종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좀 가격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증권이나 은행이나 보험 모두 지난해 실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를 또 품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또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은행 업종 현재 구간 가격 메리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21선에서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제 하락 예상되는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예상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여객 부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항공 운수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화물 쪽 수요는 또 우리 업체들이 잘 잡으면서 실적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여객 수요를 봐야 될 때인가요? 그쵸, 이제 여객에 대한 여객 그 수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항공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 그전에 안 좋은 요소는 다 반영이 됐었고, 말씀하셨듯이 화물 쪽 수용 같은 경우에는 IT,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화물 쪽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말씀드렸던 은행업종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최근에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집단 면역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분기 안에 어떤 국제선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1월 달에 국제선 여객 수송 같은 경우 마이너스 96.7%를 지금 기록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 여객 수송에 대한 회복이 이 항공 운수 쪽에 마지막에 어떤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 이 숙제 부분이 쉽게 풀리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도 좀 힘들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 같은 경우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도 이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면역화한 부분이 과연 오래 될까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화물송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어떤 실적, 그러니까 1월 달에 화물수송도 재작년 1월보다도 25%까지 늘어나면서 이 안정적인 호조세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화물수송 쪽에서의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처럼 어느 정도 대형 항공사들이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갖고 간다. 하지만 이 여객 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이 화물 수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형 항공사와는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빈부격차가 너무 빨리 좀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물음표가 분명히 있는 게 좀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화물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LCC 업체들은 적자가 또 크게 나왔고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처럼 여객의 부진을 화물이 만회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11월 백신 랠리 시작부터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의 부진이 해소돼야 좀 더 레벨업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락을 또 예상해 주셨네요. 항공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네, 은행 업종에서 이제 하나금융 지주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네. 우선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았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죄송합니다. 이 어떤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순이자 마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부진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비은행이죠. 증권, 그리고 캐피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은행 쪽에서 이익 기여도가 점점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향후에 좀 분기에 대한 실적이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더욱더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순이익이 5,328억을 기록했었는데,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컨센서스가 4천억 내외였거든요. 이런 추정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상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작년에 어떤 주당 배당금을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이 5.4%로 이 시중 은행 대비해서는 제일 높게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배당 정책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 여력을 더욱더 더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예대율,
규제나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나마 다른 은행들 대비해서 라임이나 여러 가지 이 사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이 하나금융지주가 이 은행 업종 안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36,150원에 좀 끝나고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뉴욕 증시에서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하나금융지주나 다른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 하나금융지주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21선에 대해서 지지를 딱 받아줬어요. 네, 이제 네. 그 121선에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36,000원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5만 원 이상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괴리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뭐 32,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이 오히려 좀 주가가 32,000원 떨어지는 것보다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떤 지지선에 대한 강한 어떤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손절가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추세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전 고점 부근까지 목표 주가 세우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가파른 하락세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 예상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장 정부의 각종 규제가 선반영됐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세와 함께 은행주의 상승세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수요 개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 증권과 캐피탈, 카드 등 비은행 계열의 실적이 양호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